볼륨 좀 높이고. 자, 제가 지금 좀 밖에를 나와가지고 그 수업을 이게 이제 밖에서 무슨 저기 뭐 발표 같은 거 하고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은 약간 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한 조금 뒤로 밀어놨거든요. 근데 밀어놨는데 역시 그 남자분들 식사 속도가 빨라가지고 저랑 지금 거기 여기 한전 직원분들이 정말 총알같이 먹고서는 교수님 수업 가신다니까 빨리 먹은 거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고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지금 저희 친구 지금 방에 와가지고 긴급하게 줌을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뭐 휴강을 하거나 뭐 보강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난번 OT 때문에 보강도 막 만들고 그래서 보강을 만들기도 좀 그렇고 뭐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제가 노트북하고 여기 쉽게 논문 쓰기 이거를 들고 출장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출장 중에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뭐좀 여기가 울리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뭐 여의치 않는 음질이라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제가 듀얼 스크린이 지금 아니고 랩탑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지금 뭐 돌리다 보면 좀 이렇게 스크린 두 개에서 하나는 보고 하나는 그림 그리고 이렇게는 좀 잘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뭐 이야기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공유하는 위주로 좀 처리를 할까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이 3주 차고요.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을 그 문제를 제가 미리 공지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산학 졸업 가로 열고 논문 프로젝트라는 과목을 이제 지금 현재 9명이죠. 9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 문건창 교수님 밑에 이제 9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제가 그 강좌 2번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 밑에 그 0명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어제부터 그러니까 3주 차죠. 어제부터 지금 그 강좌가 폐강이 제 강좌가 폐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강좌가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하게 된 지금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그 팀티칭으로 둘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업 신청 형태를 작년하고 똑같이 올리기는 했는데 그 석사센터에서 그거를 좀 잘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좌가 두 개구나 이렇게 열어놓고는 이제 제 밑에는 여러분들이 빵명이 있어가지고 강좌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고칠 것 같은데 현재 뭐 제일 유력한 거는 여러분 중에 네 명이 제 밑으로 들어오고요. 다섯 명이 문건창 교수님 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듣게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현재 뭐 협조전이 올라가고 그걸 교정을 하는 동안에는 좀 붕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디오를 뭐 제가 어디다가 이제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저는 LMS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은 여러분이 그 사실 문건창 교수님 LMS만 열리지 제 LMS는 그동안 다 못 보신 건가요? 제가 거기다 자료도 막 올리고 했는데 혹시 제가 올린 이 과목의 LMS를 그 보신 분이 있나요? 제가 이 동영상 끝나고 강의 링크도 거기다 다 올렸었는데 타이프를 쳐주시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아예 못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문건창 교수님으로 뜨고 제가 출석 입력도 안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출석 입력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가 어떻게든 이제 교정이 뭐 돼서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 세팅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주는 조금 좀 모양이 애매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는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좀 짧은 강의로 지난번에 이제 자료 요청을 제가 송선욱 교수님한테 해가지고 2025년도에 뭐 산학 프로젝트든 논문이든 그런 자격 심사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그 기본 그 서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25년 버전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25년 버전이 아직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4년 버전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에다가 24년 버전을 지금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잠깐만 이게 어디에 넣죠? 2024년 서류 요거 두 개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서식들이 모아져 있는 건데 2024년 9월 그러니까 2024년 2학기 때까지는 유효했던 거고요.
올해 이제 뭐가 바뀔지 뭐 여러 가지 또 건의사항들이 있는데 뭐가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게 최신이기는 한 거고요. 여러분이 졸업할 때쯤에는 당연히 요 시행 지침이 또 세부가 바뀔 거라서 그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바뀐 거를 들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준비는 하기는 하여야겠다. 그래서 지금 그 공유 드린 거가 이제 하나는 시행 지침.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2023년하고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집 파일은 그 제가 서식들 보여드린 거 있죠. 뭐 졸업 프로젝트 논문 서식, 뭐 졸업 논문 서식, 뭐 등등등 해서 뭐 표지는 뭐 어떤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그냥 그거의 업데이트 버전이다. 요거를 이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울러 그런 서식을 조금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이석주 교수님이 결국 표본이니까 그런 서식을 좀 들여다보는 거를 전반부에 조금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이 책이 이제 여러분한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의 요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책을 뭐 무조건 사야 한다, 이 책을 꼭 따라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이제 본인이 아, 이거 조금 너무 막막하고 우리 사실 이제 논문 이런 거 쓰기 너무 부담스럽다고 한 명이 휴학하기도 했잖아요. 우리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이게 좀 특히 전공 분야도 좀 다르고 이런 거를 또 쓸 때 너무 부담이 가니까 좀 쉬었다 오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를 이제 좀 마지막 단계지만 요걸 해내야지 이제 자격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자격증이 나와야 되니까 워크북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고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워크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은 이제 그 따라한 채로 그냥 그대로 논문이 나오냐? 그건 아니지만 논문을 쓸 때 약간 맨날 막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해법을 조금씩 이제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 읽어보는 것들을 이제 후반부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이원진 씨가 이제 이야기했던 거는 수강 신청할 때부터 강의가 하나였다. 어, 그리고 제 수업 챕터 캡처다. 문건창 교수님으로 돼 있군요. 그러니까 교수자가 입장하지 않아 나타나지 않는다. 아, 이 MB002-01 이거는 이제 문건창 교수님이 개설한 강의고요. 저는 MB002-02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02가 이제 뜨지 않는다면은 이제 재수강자가 아닌 분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에 사실은 강의를 계속 올렸지만 예, 여러분들은 이제 보지는 못했군요. 그래서 예, 002는 안 뜬다고 잘 리뷰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학교 시스템이 그렇지는 않았는데 조금 뭐랄까요? 좀 더 까다롭게 좀 디자인이 된 것 같아서 왠지는 모르겠지만 좀 불편함을 좀 드린 것 같네요. 일단은 제가 링크를 보내면 그 카톡에다 직접 보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 강의 LMS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마 카톡에다가 링크를 그동안 보냈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과목을 하도 많이 해서 네, 산학 졸업 논문 프로젝트 2주차 강의 산학 졸업 네 거기다가 제가 올렸네요. LMS에 올리지 않고 네 제가 나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002는 사라졌고요. 제가 이제 어디로 지금 들어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어쨌든 좀 이게 어떻게 정리되든 간에 본인 어떤 특정 네 명이 갑자기 뭐 제 강의 밑으로 002 같은 데로 이제 들어가 있어도 당황하지는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에서 제가 이제 찾아놨던 문서가 지금 이게 하나면에서 찾으려니까 쉽지 않네요. 잠깐만요. 아,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자, 잠시만요. 데스크탑에 졸업 프로젝트 논문에 음, 졸업 프로젝트 석사 논문 지도에 그다음에 이석주 교수님 논문이 어디 갔을까요? 다운로드에 있나? 아, 그러네요. 다운로드에 제가 옮겨놨군요. 요거를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유. 아, 어? 찾았습니다. 자, 요거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옮겨서. 음,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그 제가 드린 서식에 이제 맞춰가지고 폰트 사이즈나 폰트 종류, 그다음에 폰트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일목요연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내기 직전에 이제 폰트 사이즈가 안 맞으면은 뭐 폰트 사이즈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 일일이 그 크기나 체크를 한 다음에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블리시 하기 전에 폰트가 틀렸다, 뭐가 틀렸다 고쳐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틀렸다, 뭐 표지를 다시 써라 같은 리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뷰를 이제 받으면 결국은 다시 고쳐야 되니까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더라도 그거를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요 이제 목차를 보면 우리가 이제 왼쪽에다가 목차를 쭉 쓰고 줄이 찌 거진 다음에 무조건 이제 오른쪽으로 숫자가 붙게 돼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숫자를 붙이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채우다가 한 페이지라도 늘어나면 이 숫자들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템플릿들, 그러니까 이제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학교의 템플릿을 만들고 나면 그 템플릿에 이렇게 1번, 뭐 1-1, 1-2에 그 뭐라 그럴까? 그 하이랄키가 있잖아요. 뭐 제목이 이쪽으로 되면 뭐 폰트가 18이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들여쓰면서 1-1이 되면서 폰트가 16이 되고 뭐 한 칸 더 들였으면은 폰트가 뭐 14가 되면서 더 들여쓰고 뭐 이런 원래 단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아예 포매트화 해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쓰시면 자동으로 내가 1-1이라고 치면 그 이제 약간 그 폰트가 뜨고 게다가 이제 그 폰트에 1-1이라고 쓰면 이 페이지 수가 딱 그냥 기입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서식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거를 목차를 이제 건드리지 않고 1, 뭐 1-1, 1-2를 여기 있는 서식 포맷에 맞춰서 썼는데 이제 이쪽 숫자가 자동으로 나온다 하면은 약간 우리도 이제 그런 포맷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논문 포맷이 나온다면 도움이 되겠죠.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도 좀 올라간다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하이퍼 포맷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물론 이게 지금 PDF라서 제가 그거를 이걸로 확인해 보기는 어렵네요. 우리 포맷으로 한번 해볼까 궁금하니까. 그럼 이거 화면 공유를 하는 게 맞겠네요. 공유를, 화면 공유를 해서 그냥 제가 화면에 있는 것들을 전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공유를 해서 그냥 화면 공유, 화면이 나오나요? 네, 화면 공유. 그 다음에, 어, 어디서 봐야 되지? 아까 제가 보내드린 게, 이 상태에서 보냈죠. 그래서 서류, 심의 관련 서식에 만약에 국문, 전문 기술 석사 산학 프로젝트 논문 양식. 근데 제가 HWP 비유어지 리더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저 라이터가 아니군요. 여기서 확인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그 양식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양식, 국문, 여기도 양식, 국문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떤 것들은 그렇게 하이퍼 양식이 있겠다.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얘를 줄이고 네. 요 폰트를 보시면 이제 그 서론 1, 그다음에 1-1, 근데 이제 1-1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1-2, 여기는 뭐 공백이 있고, 뭐 이런 룰들이 있을 겁니다. 1-3 위에 공백이 있고, 그런 이제 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1-1,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딴 데는 이렇게 가로를 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여기에 가로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좀 이제 서식을 처음에 세팅하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우리는 좀 가로가 돼 있었다.
그래서 서식을 좀 확인을 해보면 우리 거 뭐 이걸 봅시다. 이걸 보면 그림에 가루가 있는지 봅시다. 여기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림. 피겨 1-1 여기는 그림이 아니고 이제 피겨로 돼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림으로 저쪽에서 바꾼 걸로 보여지고요. 본문에 보통 예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1 서론 뭐 14 폰트 진하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 있다면 아마 템플릿화는 안 됐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안에 들여 쓰는 친구는 이제 11 사이즈에 뭐 180 이렇게 돼 있고 뭐 블랙 포인트라든가 요 당구장 표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원래는 정의가 돼 있는데 우리는 좀 루스하게 좀 대충대충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림이나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네, 표 그러면 이제 테이블 1-1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리 여기 이석주 교수님의 표는 아마 그냥 표로 돼 있을 거예요. 그쵸? 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피겨 대신 그림, 테이블 대신 표 이렇게 뭐 해도 지금 통과가 어쨌든 된 포맷이니까 그렇게까지 까탈스럽게 잡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뷰어로 다시 가서 테이블로 돼 있고요. 여기는 표 1, 피겨 2 그리고 지금 보면 가로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가로 방식으로 그 본문의 표와 그림의 번호는 표 1 가로, 피겨 1 가로의 형태로 삽입한다. 이걸 보고 이제 이석주 교수님 가로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 1-1 여기에 가로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에를 보고 가로를 쓴 사람이 있고 밑에를 보고 가로를 안 쓴 사람이 있는데 뭐 둘 다 지금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피겨 1에 여기 가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외부 포맷을 좀 이제 아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피겨 1-1이나 테이블 1-1에 가로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석주 교수님 입장에서는 요거를 보고 그냥 가로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석주 교수님 논문을 참고하실 때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학교 포맷은 이래. 그러면서 너무 이상했는데 넘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 가로가 있는 포맷은 이제 저쪽 서식에 있는 원래 모양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표는 이제 아까 글씨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표 1-1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이석주 교수님은 가로를 쓰셨다. 이거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석주 교수님은 출처를 이게 밑에다 다 이게 내가 그린 게 아니야라고 이제 좀 그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요 이렇게 1번이라고 써 있는 레퍼런스를 보면 이 1번 그 레퍼런스 쪽으로 맨 뒤를 가시면 아마 이게 그냥 써 있을 거예요. 준 2020 레보레터리 어쩌고 저쩌고 써 있을 테니까 사실은 1번만 붙여도 되는 겁니다. 다음에도 여기도 2, 3, 4, 5, 6 이렇게만 붙였잖아요. 그냥 출처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원래는 오디오 신호 규격 비교 2, 3, 4, 5, 6 해도 이제 됩니다. 이렇게 출처를 따로 붙이는 게 좀 저도 이석주 교수님 되게 독특하게 하셨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포맷이 새로 왔으니까 2024년 포맷이 왔으니까 보면 어, 이게 PDF죠. 그러면은 한글 뷰어가 어디로 갔죠? 한글 뷰어 씨 여기 숨었네요. 자, 얘를 보면 어, 출처가 있느냐? 여기 일단 출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표와 사진은 이렇게 붙인다라고 돼 있지. 출처를 꼭 명기한다 같은 거는 일단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석주 교수님 논문을 보다가 잠깐만 이거 그림이 이상해라고 보면 밑에 출처가 있다. 그럼 출처가 있어서 뭐 가장자리가 울거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하는 역할은 했었죠. 어쨌든 여기에 출처가 있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석주 교수님 그냥 논문 그 자체에 약간 포맷을 봤다면 지금은 그 기존에 있는 산학 프로젝트 논문 양식을 보고 이제 그 양식대로 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조금 몇 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폰트 볼드 뭐 흐린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논의, 자 디스커션, 그다음에 결론. 요게 이제 논의랑 결론이 분명히 제가 좀 다르다 그랬죠, 성격이. 그래서 결론 부, 그다음에 디스커션, 논의, 좀 깊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합쳐서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챕터는 챕터일 뿐 챕터에 매몰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각종 폰트들이 또 정리가 돼 있고 뭐 방송음향 네트학과 이상하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수식, 우리가 수식을 가끔 쓸 때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수식 기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기호를 써놓으면은 이퀘이션 1과 같이라고 인용을 할 때 이제 요 숫자가 바로 인용이 됩니다. 표 1과 같이, 뭐 테이블 1과 같이, 뭐 피겨 1과 같이, 그림 1과 같이, 수식 1과 같이, 뭐 이퀘이션 1과 같이 이렇게 주로 숫자나 뭐라 그러지? 그림이나 테이블에 있는 일련 번호, 이제 그것들을 호칭해서 본문에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문헌도 이제 포맷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식의 포맷은 이렇게 저자가 먼저 나오고 컴마를 한 다음에 이 이름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쓴 논문의 이름이 되겠죠. 논문의 이름을 뭐 한국말로 쓰든 뭐 영어로 쓰든 쓰시고 또 컴마하고 어느 저널 거냐라고 쓴 다음에 그 저널의 권수와 페이지 수, 연도 같은 거를 밝히는 게 전형적인 이제 IEEE나 이런 논문들 검색하시면 나오는 포맷이 되겠고요. 제가 옛날에 또 이 포맷 이름들을 뭐 외워서 막 한 적인데 지금은 다 까먹어가지고 포맷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대표적인 포맷이 뭐 두 개인지 세 개인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참고 문헌 정리 프로그램을 쓰면 다운 받은 다음에 고를 때 이제 그 어떤 포맷으로 할래? 네가 익숙한 포맷이 뭐야라고 물어볼 때 요게 모양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공학 계열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이 공학 계열의 전형적인 저자, 그다음에 이거 뭐야, 제목, 그다음에 그 어디 어느 저널 몇 번째 권, 몇 번째 페이지, 연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밑에 책처럼 저자, 제목, 그다음에 출판사 회사, 그다음에 연도까지 쓴 다음에 뭐 페이지를 뒤에 쓴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부적으로는 글씨에 써 있고요. 음, 부록, 책인, 앱스트랙트 영어, 감사획을 뭐 등등등의 포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석주 교수님의 포맷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챕터 이름도 조금 이렇게 믹스 앤 매치를 하셨고 요 뒤에 출처 같은 것도 이제 없는 건데 쓰셨고 표나 요런 데 가로도 있기 때문에 이석주 교수님 걸 따라 하는데 사실은 이 모양보다는 저쪽에서 제시한 모양대로 하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포맷 중에 몇 개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런 그림들 이제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칼라잖아요. 음, 이석주 교수님의 그림이 제가 이제 요거 심사하기 전에 한번 한 게 있는데 논문지도 이석주 교수님 자료 요거 했나요? 요거 어디다 정리를 했을까? 아까 봤는데 왜 지금은 안 보일까요? 여기 있다. 흑백 칼라. 예, 여기 있네요. 자, 이석주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옛날에 질문했던 점이 있는데 요겁니다. 요 지금 요런 저 방금 아까 봤던 그런 도표죠. 요런 도표를 이제 만드셨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크게 해봤자 뭐 크게 보이진 않네요. 그냥 잠깐만 크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걸 누르면 되니까 그렇죠? 요 정도로 지금 이제 이렇게 캡처를 하고 나면 이 가장자리가 다 웁니다. 그래서 뭐 JPG 같은 거를 특히 캡처하면은 약점이 좀 있어요. JPG는 딱 그 사이즈대로 압축해가지고 최고의 해상도를 만드는 데는 좋으나 뭐 벡터 이미지처럼 이렇게 막 키우면은 좀 울거나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베스트 요 그 파일 익스텐션을 좀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PNG는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PNG는 압축률도 나쁘지 않고 이제 좀 잡아 끌거나 이럴 때 좀 잘 비교적 좀 따라오는 경향이 있으나 한계는 분명히 있고요. 무슨 뭐 벡터 이미지, 어, 그림 저장,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림 벡터 이미지 저장. 그러면 이제 어떤 포맷이 있는가? 파워포인트 그림을 벡터 포맷으로 저장하기 등등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와 SVG 요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SVG 같은 걸로 저장하면은 이제 벡터 이미지로 돼서 자바 끌었을 때 좀 잘 늘어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JPG가 제일 좀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PNG는 조금 따라오는 듯한 정도, 약간 느낌이라서 제가 매틀랩 같은 걸 돌릴 때 이제 그림 파일을 저장할 때 저는 JPG는 거의 안 쓰고요. PNG는 가끔 씁니다. 이번에 제가 한전에 발표할 때 그냥 PNG로 했고, 그다음에 뭐 SVG나 또는 그냥 그 피규어 데이터 FIG처럼 세이브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비트맵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비트가 다 짜여져 있는 채로 격자 무늬로 저장이 되는 친구들이 JPG, PNG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벡터 방식으로 했을 때 좀 사이즈가 좀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미지로 저장이 된다면 반드시 좀 어, 특히 이제 난 요만큼 삽입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논문을 하다 보니까 얘가 대표 그림처럼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경우 이제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기 전에 세이브 이미지를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인쇄를 하면 당연히 아까처럼 논문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파란색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쓸 때는 당연히 아까 이미지가 제일 최고고 이 논문은 칼라 논문이기 때문에 칼라로 어느 정도 들어가서 아까 이렇게 칼라 정보로 이제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흑백으로 바꾸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 이석주 교수님께 파인더 있었나? 파인더에 이걸 흑백으로 바꾸면은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석주 교수님의 이게 화면이 하나니까 답답한 부분이 확실히 많네요. 자, 화면에 미리 보기였나? 그렇지. 이렇게 띄워놓으면 제가 이걸 다시 줄여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제 위에 이미지는 아주 색도 되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이, 그러니까 약간 뭐 회색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황색이 있었고, 거기에 나름 컬러 코드를 부여하셔가지고 하늘색 또는 이제 초록색, 그다음에 노란색을 부여하셨고, 화살표도 그 같은 계열로 했고, 글씨도 그 계열로 뭐 비교적 계열을 잘 따라갔죠. 그래서 나름 컬러 코드를 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흑백 이미지로 바꿨더니 제가 이걸 흑백으로 이제 세이브해서 PDF로 저장을 했더니 이제 얘랑 이쪽 세 개가 구별이 안 가는 지금 현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컬러 코드랑 이제 그레이 레벨을 다 같이 신경을 쓰기는 써야 한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인쇄가 돼서 이제 볼지를 모르기 때문에 PPT만 하겠다면은 당연히 지금 이거 아주 훌륭합니다. 컬러가. 근데 이제 흑백으로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아까 이석주 교수님 논문에 플롯을 했을 때 잘 보시면 여기에 플러스 좀 키워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넘어가나요? 여기 있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리니까 갑자기 사라져서 네. 여기는 어떤 색, 여기는 어떤 색, 여기는 어떤 색도 있지만 잘 보시면 여기는 세모,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는 네모, 여기는 역삼각형처럼 이제 나름 흑백으로 돼도 분류가 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물론 더 이제 좋은 그 그림이라면 이쪽에 이제 네모를 레전드라고 그래서 네모를 치고 세모 요 똥색 세모는 트랜지스터 이렇게 쓰기도 하죠. 옆에 이제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그 기호까지 흑백이 될 경우에 볼 수 있는 기호까지 이제 해놓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요 그림 때문에 그랬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게 흑백으로 찍어서 이거는 이제 사실 콘트라스트가 그레이 레벨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건 흑백으로 찍어도 이제 나오는데 이제 보시면 그 상의를 저랑 한 다음에 컬러 코드를 쓰긴 쓰되 이제 그레이 레벨을 좀 신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레이 레벨에 차이가 있는 쪽으로 좀 신경을 쓰셨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컬러 코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쓰긴 합니다만 외부에서 뭐 다운받은 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바꿀 수가 없는 환경이라서 그림을 받은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한국말을 붙이는 것 정도 이제 이상 하기는 이제 어려운 페이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맷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그 하여튼 설명할 것들을 좀 오늘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우리가 진짜로 뭐 서론을 쓰거나 진짜로 뼈를 잡는 지금 시점이 한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쯤 될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쓰는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때 본인이 만약에 아이디어가 좀 잘 안 나오면 이런 컬러 코드를 머릿속으로 해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이를테면 약간 영상 관련해서 뭘 쓰려고 하면은 뭐 주황색으로 막 그리다가 계속 비슷한 컬러로 하고, 뭐 이쪽은 뭐 다른 뭐 시스템적인 걸 얘기하면 뭐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그린다든지 해서 본인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컬러 코드를 해놓는 거는 되게 이제 중요하죠. 지금 얘기한 거는 퍼블리케이션을 할 때는 컬러 코드 외에도 컨트라스트까지도 다 이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뭐 하여튼 조금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쉬는 시간 없이 가려고 하니까 그냥 뭐 쭉쭉 이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후반부는 이제 이 쉽게 논문 쓰기 워크북을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이걸 갖고 계신 분은 제가 페이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따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걸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이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에는 1부 논문이 뭐지, 2부 쉽게 쓰기 전략, 3부 논문 쓰기 연습, 4부 논문 투고에서 게재까지, 5부 논문 쓰기 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3부까지 합니다. 3부에 뭐 다 하진 않고요. 3부에 서론 쓰기 연습까지, 그러니까 4장 서론 쓰기 연습 91페이지, 그쯤 어딘가까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부 논문이 뭐지는 이제 논문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 있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좋고요. 게다가 이 책이 직장인 석박사, 그러니까 직장인 석박사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 석박사 대상으로 이 논문을 잘 모르고 뭐 회사 보고서나 이런 자료들 위주로 받던 사람들한테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꼭 논문을 쓰는 건 아니지만 논문 형태에 유사하기 때문에 뭐 서론까지는 이 책으로 해도 무방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책 1장의 논문에 대해서 쓰는 거는 이제 설명은 그래요.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글, 뭐 이런 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증거까지 계속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마치 뭐 법정에서 계속 서로 증거를 얘기하는 요즘 뭐 시국과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뭐 딴지를 거는 어떤 말을 하면 그거를 논박하기 위해선 다시 증거라든지 무슨 뭐 서문에 의하면 뭐 헌법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면 같이 끊임없이 인용을 해서 그거를 증명을 하잖아요. 이게 일반인이 보면 정말 더덥고 시간이 질질 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엄청난 논리 싸움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죠. 뭐 누가 더 논리적인지를 떠나서 이제 그런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 발표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여러분들이 보는 그 청문회에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되게 나쁘게 풀리면 그렇고요. 이제 좋게 풀리면은 거의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가지고 몇 가지를 지적하고 이제 내보내게 되겠죠. 이제 거기는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초대받으신 교수님이 얘를 내보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흔쾌히 왔다면 막 조금 이렇게 틀리거나 뭐 칼라 코드가 안 맞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일종의 보이지 않고 그냥 세레모니 정도 이제 하는 느낌이 되겠으나 이제 평소에 좀 잘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다 썼어요 뭐 이러고 고치라 그래도 안 고치고 이제 이러고 들고 와요. 이러고 들고 오면은 사실은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그날 너 저거 다 고치라 그랬는데 왜 안 고쳤냐 뭐 이렇게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안 좋게 뭐 나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요즘은 이제 뭐 학위 장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학위를 위해서 오시고 학위를 따게끔 해드리고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겠지만 어쨌든 이 논문이라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좀 포멀하고 폼을 잘 잡고 있죠. 거기다 논리를 많이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논리를 잘 풀 수 있는 입담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렇게 뭐 도움이 약간 됩니다만 글적으로 이거를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것들이 되게 귀찮은 일이죠. 그 법문을 지금 쓰고 있는 헌법재판관 사람들의 심정이라고 할까? 뭐 다 나온 거 아니야? 지금 막 그러고는 있지만 계속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는 그거를 다시 반박하는 글을 쓰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뭐 이 책을
오늘 이제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도 한번 다시 옛날에 봤던 거 기억 이제 올리려고 봤는데 이걸 보면서도 이제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뭐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까지 논리를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다가도 결국은 그런 탄탄함 때문에 이제 틈이 없는 물샐 틈 없는 뭐 디펜스 게임의 디펜스를 하듯이 그게 이제 실제로 논문 디펜스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뭐 잘 짚고 넘어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설명에는 논문은 독창적이어야 되고 명쾌해야 되고 뭐 논증이 타당하고 구성은 통일되고 뭐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독창성 부분은 뭐 약간의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남들이 안 해봤던 걸 했다 그러면은 독창적이냐 독보적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뭐 박사 논문에 해당하는 정도가 독창적일 수는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번을 계기로 그거를 진짜로 해보는 입장 그 정도의 독창성 남들이 좀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조금 뭐 다른 느낌으로 접근했다든가 나는 뭐 반의 반발자국 더 갔다든지 그런 표현을 이제 서론이나 이런 데서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논단이 명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글 자체가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기사에 굉장히 건조한 것처럼 무슨 뭐 사설인데 감정이 호소하는 그런 사설 말고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것처럼 명쾌한 이제 분석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교수님들이 이제 읽을 때 논문 100페이지 되는 거 갖다 주면 그걸 언제 다 읽어요. 근데 이제 100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맨 앞에 있는 것들만 읽거든요. 방금 그 페이지라고 하면 이런 식입니다. 거기에 가장 이 센텐스별로 돼 있는 거에 제일 첫 글자들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압니다. 이 책을 보시면 논문은 논문의 종류에는 논문은 어떤 문제에 대해 학술 세계에선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에이 이런 이야기겠구나 이런 서순이겠구나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읽어서 알 수 없으면 논단이 명쾌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런 상황을 이제 그렇게도 한번 보고 꼼꼼히도 보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논증이 타당하다. 증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우연히 이런 값이 나왔어.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특이하니까 논문을 써야지. 이게 아니고 다른 환경에서도 해보고 노이즈가 꼈나 해가지고 밤에도 해보고 낮에도 해보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증거물을 가지고 논증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맞는지를 끊임없이 체크를 했다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이 증거물이 제시가 됐을 때가 이제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구성의 통일성은 이제 포맷,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포맷을 고려를 해야 된다. 내가 16 폰트가 더 좋은데 왜 14로 하려는 거야? 그래도 대림대학교 논문은 14지. 약간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뒤에는 이제 학위 논문과 연구 논문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학위 논문이 되는 거고요. 학위 논문은 학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 돼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그 15페이지의 석사학위 논문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연구자의 기본기를 익히는 과정이다. 논문다운 구색을 갖춰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요 의미는 뭐냐면은 연구자로서의 기본기. 앞으로 내가 어떤 새로운 상황에 뭐 궁금한 점이 있다. 이거를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이상하게 발생하는 그 현상을 탐구해가지고 그걸 캐내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어떤 폼에다가 태울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 연습을 하는 기본이 석사라는 거죠. 박사는 이제 그거를 엄청 잘 써야 되지. 독창성도 막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제 논문 폼하고 그냥 그 기본적으로 기본기를 얘네 그 연습이 잘 됐나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이제 석사 논문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술술 이제 써내려가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린 왜 어렵냐? 말이 그렇지 그게 쉬워요? 라는 얘기죠. 작곡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노래라는 거는 이렇게 주제를 잘 잡아가지고 벌스 코러스라는 어떤 폼에다가 태워가지고 주제부를 코러스에 잘 나타나게 이제 쓰게 되면은 네가 작곡자의 이제 기본기를 잘 익히는 식으로 해서
첫 곡이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 들어보고 비평을 할 거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노래 쓰는 거 쉽지라고 쓰지만 이제 갑자기 잘 안 써지는 거죠. 잘 안 써지고 그게 그거 같고 써도 다 똑같은 거 같고 뭐 어제 들은 빅뱅이랑 똑같은 거 같고 막 이러니까 이제 괴롭고 졸업하기 싫고 갖고 와도 혼날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논문의 가장 무서운 그 논문 지도 교수는 본인이죠. 본인이 이거를 들고 나오기가 이제 너무 부끄러운 거지. 근데 이제 대부분 석사 논문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부끄러운 거고요. 이제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썼지만 다시 열어보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제품이라서 석사 논문이면은 이제 부끄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 그 수준에서는 잘 정리된 거야. 내가 20대 때 쓴 노래인데 그 정도면 되게 풋풋하지만 잘 썼어. 같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때 용기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석사기 논문이라고 이 책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외에는 뭐 연구 보고서니 뭐 연구 논문이니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은 논문 작성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는가? 아까 우리가 잠깐 화두에 얘기했던 연구 논문의 독창성, 그다음에 연구 논문의 뭐 신뢰성, 간결성, 통일성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독창성 부분은 어, 우리가 흔히 아는 독창성은 이제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독창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는 있죠. 우리 그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네가 뭐 처음으로 해본 거야? 라든지,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이 없어? 자료를 찾아봤는데 많이 없어서 네가 한 거야? 뭐 라고 이제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 정도면은 독창성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뢰성이야 당연히 레퍼런스를 많이 달면 레퍼런스도 그냥 어디 무슨 뭐 가나에 뭐 콩고에 뭐 이런 데서 사실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언어로 돼 있는 걸 그냥 캡처해서 레퍼런스야 라고 하긴 어렵죠. 전부 영어로 쓰거나 한국말로 써 있거나 내가 아는 랭귀지로 바뀌어 있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레퍼런스가 달리게 되겠고요. 그 레퍼런스를 근거로 해가지고 나의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논문들이나 좋은 보고서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실제로 이제 읽었기 때문에 막그 저희가 디펜스 시간에 물어봐도 예를 들어서 그거 맞아요. 그게 그렇게 썼는데 나는 좀 다르게 했어요. 같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된다는 거죠. 3번은 연구 논문의 간결성. 간결하다는 거는 이제 글이 짧아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흔히 이제 길게 길게 쓰는 사람들의 복문 형태 있죠. 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 논문을 쓰려고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이렇게 연구 논문에 대해서 그러나 또 이런 면에서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러한 논문을 쓰려고 한다. 점 찍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뭐 반대적인 얘기를 써서 뭐 그 다음 문장엔 종합적으로 이런 장단점이 있기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딱 떨어지게 이제 쓰는 연습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연구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결하게 읽힐수록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 하고 잘 따라오게 되니까요. 뭐 4번 통일성은 포맷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연구 논문, 이건 논문 작성이고 4번 연구 논문은 우리랑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1장이고요. 1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게 되는데 논문이 무엇인가 같은 거죠. 논문은 약간 어떤 성질이 있는가라는 걸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장은 이제 연구 논문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만의 구성을 다 봤기 때문에 여기는 이 구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준 그런 구성품에 대한 소위 말해서 좀 부연 설명이 책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서론이 궁금해. 그럼 여기 읽어보시면은 어쨌든 서론이라고 하는 거는 자고로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이 좀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빠르게 지나갈 수는 있을 거예요. 이 책에 이제 22페이지를 보면은 표가 있는데 국문 초록의 서론, 뭐 그다음에 뭐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연구 결론, 참고 문헌 뭐 이런 식으로 그 일반적인 그 연구 논문들의 순서들이 이제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문건창 교수님의 음양학회 논문의 어떤 뼈대, 그다음에 우리가 이석주 교수님으로 봤을 때의 그 제목의 뼈대, 제가 그때 좀 나는 이게 더 좋아라고 얘기했던 뼈대처럼 이제 뼈대를 잡아놓으면 그리고 그 뼈대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이렇구나. 이런 흐름이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구성이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어떤 시점에서는 이 컨텐츠, 그러니까 목차를 먼저 이제 만드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거대로 졸업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목차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서론부터 쓰실 분, 뭐 본론부터 쓰실 분, 뭐 있겠죠.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그 부분을 이제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순서가 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좀 그 제일 막연한 지금 서론, 제일 처음에 이제 도대체 첫 글자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같은 서론의 구성이 23페이지에 있습니다. 23페이지 그다음에 뭐 쭉 이제 뒤에까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이 사례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이제 이 분이 아무래도 문과 분이시기 때문에 문과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문과가 아니라면 약간 뭐 바이오 그러니까 공학은 없고요. 약간 뭐 바이오나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그냥 문과들이 생각하는 이과글, 뭐 물리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만 있는 거지. 우리처럼 완전 순수 공대 같은 이제 표본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표본을 보면서 그대로 참고를 받기는 조금 어렵다. 그거는 일단 먼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을 이 책이 뭐라 그랬냐면은 서론은 논문의 시작이다. 뭐 다 아는 얘기고 처음으로 독자에게 연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첫 문장을 읽을 때 이거를 읽고 싶어야 되는 거죠. 일종의 내가 구입한 책 같은 거지. 이 책에 제일 처음은 뭐라고 썼을까요? 이 책도 책을 내셨으니까 제일 첫 글자 또는 첫 문장에 대해서 방금 자기가 말한 대로 그쵸? 자기가 뭐라 그랬어? 처음으로 독자한테 이거 언급을 하는 곳이라 그랬죠? 이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요? 논문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한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참 논문을 쓸 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리고 이런 글을 썼다는 거는 공감을 유도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논문이라는 말을 들으면 지근지근 아파하며 괴로워한다. 공감을 받고 싶은 그러니까 이 책은 결국은 이제 공감이 목적이라는 거죠. 나의 뭐랄까, 내가 지금 이거를 쓰려고 하는 거를 공감을 유도해서 내가 제시하는 요 워크북 방식으로 논문을 쓰게 하려는 설득 또는 꼬시는 이제 그런 책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런 글을 썼으니까 당연히 고민을 했겠지. 자, 여기에 이제 그 다음 글에 보면은 독자는 서론을 통해서 이 논문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딱 펴고 그 서론에 있는 글 몇 개를 이제 읽어보면 아, 이거 내가 계속 읽고 싶어. 아, 이거 내 분야랑 상관없는데? 이거를 이제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 분야가 거나 내가 읽고 싶어 하는 곳이 그 논문이 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읽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이 페이지를 계속 뒤로 넘기게 할 수 있는 꼬심의 힘이 이제 서론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론을 좀 미려하게 쓰고 술술 읽히게 쓰게 되면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논문이 좀 훅휙 넘어가는 게 있고요. 서론에 엄청 이제 갑발을 잡고 막 무게를 잡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있어 보여, 멋있어 이러지만 페이지는 좀 안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좀 있긴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인들이 쓰는 글이 뭐 독자가 뭐 많이 읽어야 돼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서론을 이렇게 좀 잘 유도하는 글로 부드럽게 잘 썼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쓰거나 뭐 다른 보고서를 쓰거나 할 때 서론을 뽑아내는 그 좀 유려함이 이제 늘 것이다.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이제 표들이 나와 있어요. 이 서론에서 보통 어떤 것들을 써야 하는가라는 표가 있는데 서론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24페이지에 7개로 이분이 정리를 하셨고요. 1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내가 지금 이 연구를 왜 하는가?
필요한가? 필요성은 필요한가? 이 연구가 필요해? 그냥 나만 혼자 좋은 건가? 필요하다고 어필을 해야지. 게다가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뭐 산업체에 기여하는 거라든가 기업체의 이윤을 뭐 뜻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당연히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2번 문제를 다루는 범위. 뭐 예를 들어서 자연계에는 이런 현상이 있다. 천둥을 치고 번개가 있다. 근데 나는 이번에는 좀 번개를 위주로 다뤄보려고 한다. 이럴 수 있죠. 3번 논제에 관한 연구 상황. 현재는 이제 뭐 천둥도 이런 만큼 연구가 됐고 번개도 이만큼 연구가 됐는데 특히 내가 연구하는 번개는 한 이만큼 정도 연구가 된 것 같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제 번개의 뭐 볼트 값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써내려 간다는 거예요. 4번 방법론 제시. 그 번개를 어쨌든 그럼 한번 볼트를 재야 되니까 뭐 실험실 환경에서 볼트를 재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겠죠. 5번 자료 소개. 뭐 자료 소개 뭐 소개할 수 있겠지. 6번 용어 정리 설명을 굳이 여기다 뭐 넣는 거는 좀 이게 이제 문과적인 아이디어죠. 문과는 뭐 심리학이란 뭐란 이런 것들을 좀 그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공대라든지 우리가 공리라고 하죠. 공공적으로 이미 이치가 정해진 것들, 1 더하기 2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든가 이제 그런 우리의 기본 센스적인 기본 공학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같은 것들이 우리는 좀 있기 때문에 뭐 용어 정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뭐 7번 논문이 가진 가치에 대한 제시 뭐 등등등 해서 이제 써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여기에서 한 1, 2, 3, 4번 정도가 서론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서론이라고 하면 1장과 2장 정도를 의미합니다. 저 같으면은 어 뭐 아까 천둥과 번개가 있다 같은 묘사를 통해서 이제 제가 점점 좁혀 나가겠죠. 좁혀 나가서 난 번개 쪽을 좀 보려고 해. 왜냐하면 이게 번개를 연구한다는 게 얼마나 되게 중요하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데라고 이제 한 1장에서 제가 설파하려고 하는 범위를 좁혀 놓고 이게 되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써 놓은 다음에 2장쯤 되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실제로 이 번개 연구는 이라면서 뭐 1968년부터 막 이제 정리하는 그런 논문들이라든지 각국의 번개 현황 같은 거를 이제 쫙 모아가지고 무슨 서베이 리포트 같은 것들을 나라별로 뭐 정리를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그런 정리를 하고 데이터를 좀 과시하는 내가 모아놓은 데이터를 과시하고 내가 그걸 읽으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화해서 분석한 것들이 있다. 게다가 지금 여기 나열한 순서를 보면 알겠지. 내가 이거 분석해서 쓴 거를 이라고 자랑하는 곳이 2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장이 되면 여기 제가 4번으로 해놓은 방법론, 메소돌로지를 이제 제시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5, 6, 7 같은 것들은 중간중간에 잘 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의 서론인 뭐 1, 2, 3, 4, 5, 6, 7 중에 뭐 실제로 한 뭐 방법론은 3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한 3번까지 현재 연구 상황, 그다음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문제를 다루는 범위, 뭐 선언적인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1장, 2장에 나와 있고 그거를 이제 중간고사 때 2장은 쓰기가 어렵잖아요. 2장은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모으겠어요. 그래서 2장을 제가 여러분한테 자료를 받기는 어렵지만은 1장 정도의 자료는 받을 수가 있겠죠. 1장 그 전문 요거가 아마 중간고사가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제가 체크하는 여러분한테 이제 숙제를 내드리는 거는 논문 주제를 정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논문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이런 거를 이제 잡아준다거나 컨텐츠 목차 이런 걸 만드는 것들도 중간중간에 제가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실제로 저한테 내야 되는 거는 논문 주제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다음에 목차, 그다음에 마지막 중간고사로 서론의 완성이 아니고 일장의 그 서론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이런 요소들, 연구 목적이 좀 들어있다든가, 연구 필요성이 들어있다든가, 여러분이 만든 브레인스토밍으로 된 결과의 주제, 그 주제 결과가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 쓸 때는 그게 아닐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숙제를 위한 숙제라 그걸 내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그냥 주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해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도교수가 야, 그거 쓰지 마라고 하면은 또, 아, 그래요. 나도 뭐 별로 숙제 때문에 한 거예요. 라고 하면 제목도 바꾸고,
대신에 지금 이 워크샵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대로 좀 이렇게 루틴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숙제는 아마 제 생각에 다음 주에 그 브레인스토밍, 주제 브레인스토밍을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주차, 지금 이게 3주차지. 4주차의 주제 브레인스토밍, 5주차의 목차 만들기, 그다음에 6주차나 이럴 때 이제 목차를 뭐 교정 뭐 이런 정도 하겠고 뭐 아니면은 그냥 서론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면 바로 서론이 들어가서 7주차에 서론을 이제 어느 정도 완성하게끔 한 다음에 8주차에는 제가 이제 그걸 걷는 방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제 제가 무슨 수업을 할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워크샵 쪽은 지금 그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그 2시간을 그걸 다 하기에는 이제 아까우니까, 논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비판할 수 있는 논문 같은 거 띄워가지고, 뭐 제가 뭐 공격을 신랄하게 해본다든지, 이렇게 쓰면 진짜 뭐 욕먹어요. 뭐 이런 거 한번 중간에, 그 지금 이 워크샵 책을 따라가는 게 아닌 소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논문 검색을 좀 어디서 하면 좋아요? 자료 검색은 어디서 하면 좋아요? 같은 자료 검색 사이트들에 대해서 좀 탐방해 보는 것들. 그거는 좀 듀얼 스크린이 좋아서 그런 환경이 되면 좀 제가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같은 거 뭐 쉐어한다거나 그러면 뭐 8주 금방 갈 것 같아요. 자, 오늘 몇 시에 시작했지? 쉬는 시간 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20분, 그다음에 8시 5분, 그다음에 8시 50분. 8시 50분에 끝나야 되는 게 맞네요. 8시 50분까지 요거를 좀 오늘은 요 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 지금 24페이지까지 했고요. 25페이지 이론적 배경, 선행 연구의 구성. 요걸 보면은 그 선행 연구랑 비교하면서 나는 뭘 하겠다 요거를 쓸 때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여기 25페이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가 없다. 아, 선행 연구가 없으면 내가 이거 진짜 제일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떤 선행 연구도 안 써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연구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황우석이고 뭐 복제를 여태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복제한 돌리를 만든 거는 최초다. 거기에 선행 연구가 없나요? 인간 복제 경험이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양복제 경험이 없냐는 거죠. 양복제는 최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복제가 처음인가요? 또는 우리가 어떤 세포가 복제가 자동으로 된 것들, 이를테면 뭐 일란성 쌍둥이, 뭐 이런 것들도 세포가 자기가 좀 이렇게 복제가 돼가지고 튀어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쪽이랑 이쪽이 유전자가 그대로 카피된 것인가? 뭐 이런 연구들이 내가 지금 복제형 돌리를 만들 때 되게 주요했다면 거기다 또 인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레퍼런스나 이론적 배경, 선행 연구가 없는 과제는 21세기에는 뭐 20세기까지 포함해서 이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선행 연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은 뭐 음양 이론에 바이블 같은 뭐 한국 책이 있든 미국 책이 있든 그런 책들도 책으로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서 이 연구를 하게 된 그런 뭐 연구의 목적 이거를 지도교수랑 얘기를 하다 보면 선행 연구들이 막 나옵니다. 옛날엔 이런 걸 했는데 아 너 이런 거 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선행 연구는 지도교수랑 얘기만 해도 엄청나게 튀어나오고 지도교수가 운이 좋아서 그 레퍼런스를 다 주면 밑에 레퍼런스를 다는 거고요. 어디 어디 뒤지면 많아라고 던지면 본인이 직접 조금 귀찮더라도 찾아보시고 또 읽어보셔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지도교수한테 참고문헌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논문 지도를 위해서 참고문헌도 좀 읽어봐 주세요라고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내고 너무 두꺼운 걸 보내면 지도교수도 지금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이 논문 지도를 할 시간을 주지도 않은 채로 지금 논문 지도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주제예요라고 요약해 놓은 정도를 가지고 이제 레퍼런스를 보내면 지도교수가 그래, 이런 거 왔구나라고 하고, 한 장 정도 뭐, 또는 뭐, 한 문단 정도 정리해낸 게 있으면 참고해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도교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아, 지도는 뭐 이런 논문 찾았는데요. 그럼 요약해와 라는 게 있었죠. 반대로 지도교수가 던져주고 이거 논문 한 장으로 요약해와. 옛날에는 이런 거 진짜 많이 시켰습니다.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논문을 줬는데 안 읽을까 봐 요약해오라는 거예요. 줄거리 뭐 위인전 읽으면 요약해와 같이 이제 약간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같은 분위기로 논문 지도를 했던 거지. 그런 시대였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읽어와 리뷰 써와 논문 10개 줄 테니까 뭐 다음 주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와 조금 인기 있는 랩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시킵니다. 아, 우리 랩에 들어오고 싶다고? 그래, 논문 10개 딱 던져줍니다. 다음 주까지 정리해 오는 거 보고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논문 빨리 읽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선행연구 정리하는 거에 이제 속해 있는 거고요. 또는 이 서론에서 어, 그 뭐라 그러지? 이제 이론적 배경. 내가 이제 뭔가 내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이 이론적 배경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약간 서머리적인 그런 그 능력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면 사실은 그 지금 얘기했던 거 논문 잘 읽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다 사실 서론 빌드업을 얼마나 잘 하는가 또는 레퍼런스를 잘 얼마나 정리하는가 같은 굉장히 기초 작업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뭐 석사생들을 또는 박사생을 이제 뽑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내가 실험하면은 사실 사진도 엄청 나오고요. 내가 가서 측정하면 사진, 비디오, 뭐 자료는 그냥 계속 나와요. 그 자료를 매틀랩에 넣고 막 돌리면 그래프는 막 100개 정도 나옵니다. 100개 정도 나와요. 오늘 제가 지금 한전 때문에 여기 대전에 내려와 있는데 한전에 제가 지금 거기서 준 데이터를 뭐 FFT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신호 처리를 했는데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파워포인트가 87장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87장 보여주고 그 데이터에 원래 측정됐던 환경의 비디오라든가 사진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시간별 그 설명 같은 거 다 하고 했더니 제가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떠들었나? 그 2시간을 그냥 계속 떠들었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일단 있고 그거를 돌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서 제일 힘들게 만든 거는 맨 뒤에 결론 3장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어 인트로 3장? 그러니까 이제 왜 이걸 하냐, 우리가 뭘 하고 싶어서 이걸 하냐가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 그렇게 써 있었죠. 이거를 이제 해서 무슨 변별력을 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우리가 뭐 타임 데이터를 더 주안점으로 들여다봐야 되는지 주파수를 더 들여다봐야 되는지 그럴 경우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같은 어떤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같은 거를 정리한 거라든지 실제로 이 일을 하게 돼서 이 규칙적으로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면 어떤 타임 테이블로 이 과제가 진행이 되고 이제 어떤 대상자들한테 뭐 이제 호출을 이제 해가지고 여기를 서포트할 수 있는 TF를 꾸려야 되는지 같은 얘기들은 이제 결론부에 있고 그 6장이 제일 어렵죠. 다섯 여섯 장이 중간에 70 몇 장은 그냥 데이터인데 뭐 데이터 어떻게 축출했는지도 나오고 어떻게 분석했는지도 나오고 다 그냥 후루룩입니다. 시간만 많이 쓰는 거고 그림만 예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론, 그다음에 결론 이쪽에 초집중해서 이제 이걸 써야 하는데 진이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책들에도 서론 결론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글로 샜는지 내가 왜 한전 얘기를 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선행 연구라든지 이 부분을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점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2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연구 논문이나 이런 데서 선행 연구 정리할 때 논문을 쭉 나열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뭐 IEEE 논문이나 이런 아무 좀 괜찮은 저널, 괜찮은 한국 저널도 마찬가지고 음향학회 논문도 뭐 괜찮은 건 괜찮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거기가 나열이 그냥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 논문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같이 좀 글재주가 없는 형태로 써 있는 논문도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분 좀 유려한 논문들은 이렇습니다. 뭐 1968년에 어떤
K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거기에 해당하는 단점은 뭐 이게 결과가 좀 왔다 갔다 해서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수직적인 뭐 접근을 하지는 못하였는데 1972년에 이거를 뭐 경험적 수식으로 바꾼 L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수식으로 바꿨고 이어서 뭐 M과 O와 P가 이 수식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가 있어서 이쪽 계보가 여기가 마무리가 됐다. 그럼 이제 이게 한 문단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은 P랑 Q는 지금까지 했던 시뮬레이션 대신에 뭐 다른 주파수 대역은 어떤 게 있는지 개념을 바꾸기 시작하였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못 쓴 사람은 그래요. K는 이런 거를 했다. LM은 이런 거를 해서 수식화했다. NOP는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물론 이 히스토리를 전부 아는 사람이 읽으면 잘 정리했네라고 따라갈 수는 있고요. 이 히스토리를 모르는 독자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먼저 얘기한 방식의 기술이 내가 이걸 따라가는데 훨씬 좋은 거예요. 꼬꼬무 같은 거지. 꼬꼬무처럼 역사를 얘기할 건지 다큐멘터리처럼 떡떡떡떡 던질 건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불특정 다수가 읽는 글이고 내가 공부를 이만큼 해가지고 후학이나 이 분야를 새로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이드가 되는 글을 쓴다라는 의미에서는 친절한 설명 또는 논리의 흐름이 유려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선행 연구들을 정리할 때는 그냥 이름만 툭툭 던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마지막에 26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하단이 아니고 상단인데 그 지금 그 챕터의 마지막을 보면 결국 그냥 나열하는 글을 보면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 분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무슨 얘기겠어요? 연구자가 이렇게 나열해서 쓴 거 보니까 자기가 안 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씁쓸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뭐 말로 해봤자 그런 이미지를 이제 가지게 된다는 거. 물론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심각한 논문이라기보단 조금 이제 프로젝트 보고서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나열만 해도 뭐 잘하신 건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흐름을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한 글이 있다면 이제 신경 썼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제 여러분을 내보낼 마음이 엄청 큰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를 썼는데 유려하지 않아서 너는 졸업할 수 없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이러지는 않을 건데 뭐제 설명이 뭔지는 아시겠죠? 네, 이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논문을 써내려 간다. 26페이지에 보면 이제 연구 방법 소개 구성. 그래서 사례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딱 맞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 여기 좀 슬픈 약간 제가 밑줄 쳐놓은 게 있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이 연구 논문 같은 거는 연구자가 연구한 것을 독자들한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들이 연구자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 방법이 틀렸거나 입증이 안 됐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연구가 큰 문제를 안았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실증적 안전장치들을 많이 이제 만드셔야 돼요. 인용을 많이 한다든가 실제로 되게 좋은 저널들에 대한 것들이 인용이 돼 있다든지 아까처럼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내가 과거를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거기다가 내가 진짜 하려고 얻는 거는 무엇인지가 너무 명확해서 흐름을 읽는 사람이 다 알고 있다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 뒤에 무슨 뭐 연구 모형이라든가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이제 우리랑 조금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통계를 하시거나 그냥 뭐 인문계적인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 그리고 결론을 구성한다. 참고 문헌. 여기야 뭐 결론 참고 문헌 얘기는 제가 중간중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문 초록, 영문 초록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최초 일부 그러니까 일부 제목이 뭐였더라? 논문이 뭐지? 라는 제목의 소챕터 두 개를 이제 오늘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쉽게 쓰기 전략인데 아마 여기에 초반 부분까지만 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7페이지 쉽게 쓰기 전략. 이 부분은 어, 너무 고마운 이름이죠? 쉽게 쓴대. 그러니까 쉽게 쓰기 전략. 논문을 어떻게 하면 쉽게 쓸까요? 너무 궁금해서 읽어봤지만 이제 쉽게 쓴다는 게 아니고 요령껏 이제 쓰고 그거를 위해서 약간의 스킬들을 동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1장은 마음의 자세, 2장은 논문을 쉽게 접근하기 위한 스케치, 브레인스토밍 하라는 얘기죠. 3번 논문 주제 찾기, 4번 논문 설계도 그리기, 그러니까 목차를 만드는 거예요. 5장 논문 쓰기 5단계, 6장 연구 방법 쉽게 찾기, 7장 논문을 편하게 접근하기 위한 요령. 이 부분은 이제 도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일부를 수업에 이제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챕터가 두껍기 때문에 다 쓰고 나면 지금 페이지가 어떻게 돼 있더라? 이게 거의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출장까지 하게 되면 뭐, 이 페이지가 어떻게 돼 있어? 앞에를 봐야 되나? 꽤 두껍던데? 37에서 57까지네요. 37에서 57 정도. 한 20장 정도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논문 쓰기 연습부터 57장부터는 실제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도 많아요. 안에 들여다보시면은 빈칸이 많고 그 빈칸을 직접 채워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부 논문 쓰기 연습 때 목차 쓰기 연습을 하고 서론 쓰기 연습을 실제로 하는데 2장에서의 이제 여러분의 워크숍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런 것들이 되죠. 2장 브레인스토밍 하기 직전까지 하면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돌을 닦는 느낌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고 엄청 바쁜 여러분들과 엄청 바쁜 교수님들 사이에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무언가를 해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돌을 닦는 것이고 우라가 치밀 수도 있고 지도교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학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거는 어, 마음의 자세 중에 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제를 정할 때 있어서 나 이거 쓰고 싶어 이런 게 있고요. 나는 이건 많이 했는데 지겨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학기 바로 초반에 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야를 하셨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DSP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논문 주제는 어떤 거 생각하시나요? 어떤 교수님한테 가고 싶어요? DSP니까 김범수 교수님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좀 건축음향이 좀 궁금하고, 스피커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부분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내가 잘하는 것들이 이제 혼재가 돼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쓰면은 뭐 재미있겠지. 재미있지만 사실 그 재미가 다시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성공적으로 이 페이퍼를 마치려면은 이 글처럼 내가 잘 알고 있는 데서 일단 스타트점을 가지고 지향점은 그쵸. 지향점은 내가 하고 싶은 쪽을 약간 이렇게 힐끔힐끔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제 예로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DSP를 잘해요. 근데 건축음향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갑자기 이걸 집어던지고 자 건축음향이니까 내가 이제 홀에 있는 흡음재를 막 이제 이렇게 되는 면은 이제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건데 제가 DSP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건축음향을 바라보면 뭐예요? 뭐 건축음향 측정법에 의한 무슨 뭐 디지털 신호 처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왜냐면 그게 나를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 테니까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반을 이제 흔들면 너무 길을 돌아가게 되는 이 현상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지향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제가 이제 이만큼 있을 텐데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이만큼 있을 텐데 이렇게 이 좁혀가는 기준이 내가 뭐 하고 싶지? 또는 뭐가 논문이 쓰기 쉽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뭘 잘하지? 그리고 내가 뭘 잘하고 싶지? 뭘로 쓰면 빨리 졸업하지? 같은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무언가 가는 길을 이제 만드셔야 되겠다. 그것이 요 마음의 자세의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글들이 있지만 참고로 보시고 그 41페이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냐면 첫 논문은 과감하게 내가 빠르게 쓸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찾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왜 밑줄 안 걷지? 너무 밑줄 긋게 생겼는데 이따가 제가 긋게요. 그래서 이 논문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는 뒤에 요약에 의하면 첫 논문의 대작을 쓴다는 생각은 버리자. 쓰다 보면 대작도 나오겠지. 그렇지만 계제가 우선이다. 먼저 내자 이거죠. 쓰고 싶은 논문은 일단 보류한다. 그러니까 건축음향 이래도 일단은 DSP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설정이 있습니다. 요것이 1장이고요. 2장은 이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다음 주에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실 텐데 오늘은 어 그러니까 요 2장하고 3장하고 사실은 이제 묶이기는 하는 건데 3장 조금 초반까지인데 논문 주제 검색 그거는 다음 주에 같이 할 거고요. 논문 주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브레인스토밍이 완성이 되는 것도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해보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오늘은 제가 뭐 문자를 받기로도 이 강의를 동시에 볼 수 없고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좀 요런 위주로 나가고 다음 주는 이제 웬만하면 약간 워크숍으로 해서 카메라도 켜고 이제 얼마나 하셨어요? 한 명씩만 물어보고 요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2장, 3장 부분을 같이 이제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 내용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2장의 페이퍼 스케치,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여기서 연습장을 준비하래요. 그러니까 빈 종이에다가 이제 쓰는 거죠. 빈 종이에다가 내가 이렇게 관심 있는 건 뭐지? 아까 DSP. 근데 잘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치고 여기는 건축음향 뭐 이렇게 너무 그 뭐랄까 내가 알고 있는 과목에 이런 이름을 써버리면 너무 거창한 이제 이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소적인 이야기들을 해서 서로 이제 링크를 연결하면은 조금 더 잘 되겠죠. 이를테면 저는 DSP라고 쓰기보다는 뭐 임펄스 리스폰스 아니면 컨볼루션 뭐 이런 걸 여기다 썼다고 합시다. 건축 음향 측정 이건 애매하지만 저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사음 뭐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반사음하고 이쪽에 있는 뭐가 있을까? 뭐 컨볼루션하고 하면 컨볼루션하고 반사음하고 합성하면은 이거를 뭐 타임 도메인을 주파수 보는 도메인을 보내서 무슨 연산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떠올리겠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연결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진 스킬들이나 기술들이 그 사이를 이어줄 수 있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거나 하고 싶거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루핑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제 요거를 제가 숙제를 내줬는데 다음 주에 이제 요거 할 때는 제가 그 2024년도 우리 선임들, 여러분 선임들이 이제 브레인스토밍 했던 것도 뭐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되게 하기 싫어가지고 정말 미적미적 하다가 내래니까는 내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이 좀 모양이 너무 안 예쁜 사람도 있었고 회사에서부터 생각해가지고 좀 꼼꼼하게 써서 브레인스토밍이 엄청 큰 사람도 있었고 합니다. 어쨌든 브레인스토밍을 한 그 결과대로 지금 뭐 졸업을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논문 서치를 하거나 내가 맞는 지도 교수를 찾거나 하는 데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지도 교수 얘기는 지금 생각난 김에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 교수를 아직 안 정한 상태에서 과목이 개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제 과목 그 02번이 22-02가 삭제된 거랑 거의 똑같이 이제 모든 지도 교수님의 그 여러분 지도를 하는 슬롯이 다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 밑에다가 여러분을 할당을 하지 않은 과목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현재 랜덤으로 두 명씩 이제 넣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거의 10명에 가깝기 때문에 1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 나누기 5면은 뭐예요? 저는 지금 제 밑에 둘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한 명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두 명이 저를 좋아하고랑 상관없이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행정적으로 그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제가 강조했지만 3월 말쯤 되면 제가 이제 지도 교수를 좀 생각해 보셨냐, 정해 봤냐라고 이제 여쭤볼 텐데 그때 얘기를 할 수 있게 슬롯을
이제 여러분들이 랜덤으로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보한 슬롯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지도교수 교체로 이제 스위치가 되겠지만 이번 학기에는 결국 그런 식으로만 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목을 위한 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그 지도 교수를 결정하기 전에 요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25일, 그러니까 25일에 요 브레인스토밍하고 논문 주제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연습 같은 거를 조금 해보시고 나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4월이 되니까 제가 4월 첫 주에 물어보겠죠. 지도 교수 결정했어요. 제가 통보합니다라고 해서 그때 여러분한테 지도 교수를 이제 좀 받겠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못 골랐는데 아직도 전 결정장애가 있어서 이럴 수 있죠. 나중에 그 지도교수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제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좀 더 해보는 거죠. 저한테 누가 이제 왔다고 합시다. 저 뭐 애초에 DSP 관심 없는데 뭐 밀려서 왔어요.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진짜 이 사람은 아니다 하고 가시면 되고 이 사람 괜찮긴 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또 여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여기고, 내가 가고 싶은 일은 저쪽인데, 지금 할당된 지도 교수는 김범수 교수죠. 그러면 이걸 이으려고 하다가 이을 게 없으면은 뭐 저를 버리셔도 되고, 조금 이을 게 있으면 요런데 약간 신호처리 약간 밑밥으로 조금 깔고 가셔도 되고, 충분히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하실 수가 있죠. 요렇게 하면 이제 뭐가 장점이냐면,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 교수 말고도 한 분을 이제 더 뽑아야 됩니다. 우리 5명 중에 결국은 2명이랑 일을 하게 되는데 한 분 지도 교수님이 논문 논문 지도 교수면서 위원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우리 중에 5명 중에 이 두 번째 사람은 위원장이 됩니다. 이석주 교수님은 문건창 교수님 제자였고 제가 위원장이 됐죠.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면서 여기 있는 교수고 한 분은 지도 교수이면서 위원.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외부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3명이 이제 졸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발언권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석주 안 되겠네 떨어뜨리자면 떨어뜨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게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 교수가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저보다 여기 교수 오래 하셨으니까는 제가 당연히 이 사람 눈치를 보겠지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수가 틀려가지고 이석주 교수처럼 쓰면 안 되는데 이석주는 졸업을 이번에는 막 이러면은 위원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일종의 예고, 이 역학관계의 예고. 실제로는 우리는 많이 다 졸업시켜야 돼. 이겁니다. 우리는 위원장이고 나발이고 위원이고 어떻게 아유 진짜 야 빨리 빨리 내보내 이렇게 되는 환경입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장이라는 건 그런 이제 힘을 가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수님이 내심 좋았는데 지금 배정이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위원장이 될 확률도 있는 거예요. 1학기 때 논문 이야기들 좀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어쨌든 내 분야는 아니지만 괜찮네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 그냥 치우고 내 분야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을 넣어가지고 위원장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외부 위원도 나중에 이제 이 교수님들 두 분이 아는 사람들이 오거나 여러분 회사나 이런 쪽에서 이제 관련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아까 제가 드린 그 자격 기준에 맞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세 번째 심사위원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지금 4월 초까지 그러니까 3월 말일까지 이제 심정적으로 다 결정하시는 사람이 저한테 누구를 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지도교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지도교수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연습이 아마 다음 주 요 우리 워크숍 얘기 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간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논문 검색 부분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 브레인스토밍 부분인 43페이지, 44페이지 부분은 본인이 좀 읽어보시고요. 어차피 여기엔 별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논문 주제 쉽게 찾기, 서치 앤 컴바인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논문을 좀 찾아서 주제부를 연결할 텐데 아까 얘기했던 거랑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DSP 얘기랑 이런 건축 음향의
두 개의 서치가 있다면은 제가 이렇게 손을 그어서 컴바인을 했죠. 이어 붙였죠. 이제 그런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의 주제들을 마구 이렇게 화면에다가 띄우다 보면은 걔네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나의 우리 선임들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왜냐면 그림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보라는 건 아니고 어, 여기에 아이고 없어졌네. 데스크탑에 프로젝트 논문에 요거죠. 석사 논문지도 숙제 이게 브레인스토밍일까요? 이영현 씨 거 볼까? 아니네 이거는 서론이었네요. 그러면은 음, 어디에 있을 거예요? 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못 찾는 지금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화면이 이게 익숙지가 않으니까 제가 분명히 그 브레인스토밍을 그 만들어 놨었는데 학교 컴퓨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봤는데 여기 지금 이 노트북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러네.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인터넷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그림이 뜨니까 그걸로 참고를 해서 보시는 게 지금은 뭐 제일 급선무일 것 같네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구글링을 해봅시다. 구글에 가가지고 브레인 토밍 이미지라고 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보통 이미지로 하면은 요런 게 나옵니다. 요런 거. 그쵸? 뭐 요런 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파편화돼서 하는 것도 브레인스토밍이 맞고요. 요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을 한 다음에 선을 그어가지고 이어붙이는 것도 맞고, 그거를 이렇게 지금 요 밑에 있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처럼 하이에라키로, 그러니까 이제 상하관계로 다 일목요연하게 한번 다시 막 풀어낸 거를 정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브레인스토밍이 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빼내든 아니면 무슨 뭐 해시 데이터 같은 거를 뽑아놓은 것처럼 뭐 정리를 하든 간에 이런 브레인스토밍의 그림을 이제 다음 주에 같이 한번 그려보시거나 오늘 뭐 이번 주에 좀 미리 그려보시거나 하는 것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클릭을 하면 원래 커져야 되는데 왜 안 커질까요? 자, 좀 신기한데 브레인스토밍 네이버에서 보겠습니다. 뭐 크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해서 하면은 기록하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음, 질보다 양 비판도 안 하고 이것저것 쓴다. 그래서 결론 그림이 좀 나오면 좋은데 결론 그림이 여기도 없네요. 결론 그림에 되게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요거 있네. 요런 거. 아까 그 나왔던 그거죠. 아이디어들이 파편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선도 없고 이게 겹쳐서 있는 게 더 만약에 더 연관이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하면은 하는 거고요. 그냥 아닌데 썼는데 칸이 모자라서 이렇게 붙였는데 해도 상관없고 포스트잇으로 저렇게 해도 되고 포스트잇 같은 거 띄어서 이렇게 붙이거든요. 뭐 이렇게 그냥 붙이는 거죠.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 여러 명이 이렇게 여러분 뭐 친한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토요일 날 만났을 때 이렇게 점심시간에 한번 해봐도 좋고 해서 요런 하여튼 액션을 다음 주에는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서 쉬는 시간도 없이 좀 달려서 괴로우시겠지만 제가 또 서울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랑 뭐 건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